그럼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 모드를 해도 될 상인가? 처음에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도 화면을 나가버립니다. 잠깐만요. 인모드란 이스라엘 인바식스라고 하는 헐리우드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바로 그 회사에서 만든 레이저예요. 미니 FX와 포마 이렇게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왜 두 가지를 다 개발했을까요? 그리고 그걸 심지어 같이 하래요. 왜?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느끼니까 그렇겠죠. 이게 미니 FX라는 거예요. 이름이 미니인데 이만해요. 미니 FX, 지방을 뺀다. 획기적이죠. 고주파를 이용해서 지방세포를 사멸시킨다? 일반적으로는 고주파를 이렇게 쏴서 지방세포가 사멸될 때까지 강도를 높이게 되면 피부가 먼저 화상을 입게 돼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을 꼬집어서 레이저를 쏜 다음에 탁 놓아주는 시술입니다. 빨아들인 상태에서 열을 주면 심부열은 42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 상태에서 강한 전류를 쏴주면 지방세포가 사멸되는 원리입니다. 신기하다고 너무 열심히 해서 지방을 급하게 빼면 어떻게 돼요? 살이 좀 축 처지죠. 지방을 급하게 뺀다고 해서 살이 같이 이렇게 올라붙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서 살 급하게 빼신 분들 보면 좀 처져 있는 거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거는 피부가 올라붙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레이저인 포마를 개발시킨 거예요. 뭐 포마인지 포르마인지 어쨌든 이 포마라는 장비는 고주파로 열 자극을 줌으로써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생성시켜 피부를 리프팅 시키게 됩니다. 사실 리프팅 계열의 주사 시술이나 레이저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왜 굳이 포마라는 장비를 이 미니 FX와 붙여놨을까요? 그거는 개발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 포마라는 장비가 미니 FX와 가장 잘 어울리는 리프팅 시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예외로 다른 리프팅 계열의 시술들을 꾸준히 하고 있다면 미니 FX만 받는 것도 오케이. 미니 FX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라면, 한마디로 마른형 얼굴이라면 포마만 받는 것도 오케이. 내가 이 모드를 해도 될 상인가? 어느 정도 이상의 지방이 있는 사람, 얼굴살을 빼고 싶은 사람, 요 라인을 올려 붙이고 싶은 사람, 지방 흡입 같은 수술적 접근이 싫은 사람, 부작용 확률 높은 시술은 싫은 사람, 진득한 사람, 효과가 좀 느려요. 기다림의 미학. 마른형 얼굴보다는 이렇게 약간의 지방이 있는 분들이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꽃받침 라인이라고 부르는 이 라인을 올려 붙이는 효과가 메인 효과예요. 우리 다들 다이어트 해보셨잖아요. 체중이 좀 빠졌을 때의 나의 얼굴과 체중이 좀 올랐을 때의 나의 얼굴을 기억하시죠? 이 인모드를 1회 제대로 풀코스로 다 받게 되면 한 1kg 정도 빠졌을 때의 내 얼굴 라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1kg 빠졌을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예를 들어 3번 정도 반복을 해서 한 3kg 정도 빠졌을 때의 내 얼굴 라인이 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시술 전보다 좀 다른 형태의 라인이 되어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인모드를 할 때 기대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 생기는 게 있어요. 멍의 한 종류이긴 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멍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빨아들여서 생기는 자국이다 보니 키스마크에 사실상 더 가깝습니다.
보통은 2, 3일 내에 사라지고요. 길게 가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 가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그 외에 가능한 부작용으로 옛날 고주파 계열 레이저들은 화상, 피부염, 올꺼짐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인모드 레이저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 가이드라인이 잘 짜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효과가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정도에서 시술을 많이 했죠. 간간히 부작용도 나타났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확실히 걱정이 줄었어요. 거기다가 인모드 레이저 자체 기능 중에 피부 온도가 너무 뜨거워져서 화상을 입을 것 같은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레이저가 멈춰버리는 기능을 탑재해서 가끔 실수가 나오는 것까지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술을 받을 때는 믿음이, 신뢰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처음 갖거나 혹은 너무 저렴할 때는 처음에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시술을 하는데도 아직까지 인모드 횟수가 총 5,000번이 채 안 됩니다. 그것도 그 시술할 때마다 제가 뭔가 도전적인 거, 실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매번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효과를 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조금씩 강하게 하거나 반응을 봐가면서 혹은 조금씩 약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것 정도에서 최대한 만족감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개인이 할 수 있는 데는 한계점이 있어요. 분명히 개인마다의 노하우는 존재할 수 있지만 그 한 명이 어떠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한다든지 어떠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개발자들은 다르죠. 제작 당시부터 충분한 임상 실험을 거쳐서 만들어내니까요. 그 임상 실험을 통해 통계를 낸 가이드라인이 제일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 기준점,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시술 시간을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지, 그것을 확인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인모드는 온도와 파워 등 세팅할 수 있는 값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물론 이 값들도 다 중요합니다만 이 부분은 직접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트리트먼트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파워가 들어가는 시간을 설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시술 받으면서 눈 떠서 확인할 수도 없고요. 미니 FX 시술이 끝나자마자 일반적인 시술자가 다음 포마 모드로 넘어가기 위해서 화면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어차피 볼 수가 없어요. 완전 진상처럼 잠깐만요! 멈춰 세우고 확인해야 되는데 현실 시간으로 미니 FX 기준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서 시술이 들어가는 것이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풀로 제대로 시술을 받았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마는 파워가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가이드라인상 10에서 12 정도의 파워를 주입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현실 시간으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풀로 시술을 받게 되면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즉 미니 FX와 포마를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꼼꼼히 시술을 받게 되면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시간만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오늘도 박진우였습니다. 또 봐요.